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서 한 10분짜리 영상으로서 여러분들 찾아뵀었죠. 영상들이 다소 좀 민감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상승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장 근데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는 것이고 방면성이 존재하는 것인데, 또 우리들의 마음은 특히 이제 현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 쪽으로 좀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쪽만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돈 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솔직히 이제 그런 건 이제 솔직해져야죠.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 이쪽에서 누가 돈을 잃고 싶어 하겠습니까? 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고 돈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특히 현물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오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상황들 보니까 제가 어떠한 상황을 좀 많이 보냐면요. 이 현물에서 선물로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장세 모양새가 뭔가 좀 올라도 뭐 시원하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가 설령 내려가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당장 일단 난 돈을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선물, 특히 마진이죠. 흔히들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자료도 하더라도 선물거래소, 파생거래소를 가지고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심지어 뭐 이런 선물거래에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마저도 일단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 때문에 많이들 가고 계시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선물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도 몇 번 하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돈을 잃는 시장인데, 게다가 개수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 선물로 막 잔뜩 뛰어든다 해서 그게 될 턱이 없죠. 그건 이제 거의 로또에 가깝죠. 근데 아무튼 이 시장 그만큼 좀 절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되게 절박하고 하나에 그 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소식을 쫓아서 다들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그동안 기대했던 시장, 이쪽 시장에서 큰 상승을 발휘했던 호재, 예,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 2022에서 뭔가 큰 것이 터져주기를 기대했었지만은 생각보다 큰 것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텔레그램으로 공유드렸죠. 별 내용 아니라서 영상 만들 가치조차도 없었습니다. 엘살바도르보다 더 알아듣지도 못한 정말 아쉬운 그런 이제 케이스가 발생했는데요. 좀 선진국에서 받아들일 이유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요. 이제 우리의 희망일 뿐이었죠.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를 뽑으라 할 때는, 첫째는 현물 ETF. 현물 ETF에 대한 분석 영상 얼마 전에 올려드렸고 아직 안 보신 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ETF에 대한 시기 예측, 그것도 역시나 같이 영상에 담아놨었죠. 그래서 현물 ETF. 두 번째는 국가의 법정화폐 채택,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 이 두 가지가 비트코인을 큰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그런 소식을 지금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온두라스, 포르투갈령 제도, 여기서 법정화폐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지도로서도,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온두라스, 예, 엘살바도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경제특구에서 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약합니다. 이번이 좀 많이 약했고요. 이제 시작이다, 의미가 있다, 이런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가격은 되게 냉정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이애미 컨퍼런스 여차저차해서 지나가는데, 캐시우드 나와서 몇 마디 해도 요즘에 100만 달러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얘기해도 CR도 안 먹히죠. 바로 오늘 아까 영상으로 올렸다시피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런 거 보면 좀 실적이 다 떨어집니다. 캐시우드가 뭔 얘기를 해도요, 지금 설득력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산시장, 먼 미래, 그리고 당장 수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요.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고, 그건 이제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걸 먼저 봐요. 오늘은 없어요. 자, 밤 9시 반에 뭐가 발표가 되냐?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역대급이라는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지금 살 떨리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선반영일지 아니면 반영되거나 시장에서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9시 반에는 무엇이 발표가 될 것이냐?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엔 이거 있다고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은 또 무엇이 있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부터 해가지고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 화, 수, 목 해서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바싹바싹 지금 침이 마르고 있는 것인데 바로 FOMC입니다. 이번에 FOMC 최근에는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었고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던 FOMC 내용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5월에는 정말 아주 크나큰 즉 50bp 이상의 그런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대조표 축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두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거 발표한 게 지금 내려왔었죠. 1일부터 4일까지 이 진행되는 5월 FOMC를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고요. 이때 지금 얼마만큼 인상될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을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우리 membership 분에게는 제 글로써 좀 많이 정리해 드렸었죠. 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보셔라. 첫째, 5월 FOMC, 현재 눈으로 보고 계시는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뭐 그동안 비둘기적이었던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갈 건지를 초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조금 장기적입니다.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서 11월에 무엇이 있냐? 이건 역시 공개 영상으로도 약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걸 꼭 잡아야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잡으려는 의지 11월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부터 만약에 다시 민주당이 또 집권을 했다 그랬을 때는 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다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1월까지는 잡으려는 의지와 노력을 좀 많이 공을 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석들을 보면 지금 다들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가 이런 역경을 듣고 뭐 주식과 다르게 디커플링 돼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바라시는 부분이 이제 바라는 것과 시장이 흘러가는 것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자,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폭등하고 알트코인도 폭등하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다 폭등해가지고 다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홀더이기 때문이죠. 저도 돈 단기간에 빨리 벌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과 시장이 흐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시장이 흐르는 것은 흐르는 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요. 아무래도 이 시장을 읽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적인 투자로 많이 기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뭐 맥시멀리스트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맥시멀리스트라는 것이 요즘 유행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좀 따라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맥시멀리스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크나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 과정은 정말 크나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장기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맥시멀리스트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맥시멀리스트라고 마음을 먹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인지, 즉 맥시멀리스트라고 이렇게 첫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인을 매수했는데 떡나겠다.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된다. 복잡하다. 그냥 무조건 오르자.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해서 맥시멀리스트가 있더니 찾아왔더니 여기 사이 꼽사리 꼈다. 이 후자인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 후자가 많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맥시멀리스트란 마음을 먹고 맥시멀리스트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물렸기 때문에 장투하는 거고, 물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물렸기 때문에 그냥 뭐 근사한 말이 있으니까 나도 맥시멀리스트 해가지고 거기 합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자와 후자는요, 완전히 투자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전자는요 변동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집하는 데도 있었어도요 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장기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샀을 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많은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금 비중과 포트폴리오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진정한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될 것 같아서 몰빵했더니 팍 떨어지고 이러더니 고통이 있었는데 그냥 난 맥시멀리스트라고 이름을 따와서 포장을 한다. 그건 맥시멀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건 계획 없는 투자입니다.
아무래도 기왕 이런 멋있는 이름을 쓰는 만큼 좀 진정한 맥시멀리스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